침실 카메라 움직임 감지. 집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간 모드 화면 속 침대 위에 겹쳐진 두 개의 그림자. 한 사람은 내 아내였다. 그리고 그 위에서 몸을 숙이는 사람의 손목에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은색 팔찌 하나가 보였다.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지금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날 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집에 가고 있었다. 회식이 길어져서 술도 조금 들어갔고 회사 사람들 험담이나 하면서 적당히 웃고 떠들고 그러다 집에 가는 길에 따뜻한 라면 생각이나 하던 그런 평범한 밤이었다. 근데 이상했다. 바람이 부는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초겨울 공기가 몸 안쪽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고 목덜미를 스치는 찬 공기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괜히 오늘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다. 이상하게 집이 보고 싶었다. 그때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다. 거실 카메라 움직임 감지. 평소에도 자주 뜨는 알람이었다. 고양이가 돌아다니거나 아이 장난감이 굴러다니기만 해도 툭툭 알림이 오곤 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다. 근데 몇 초 뒤 두 번째 진동이 울렸다. 침실 움직임 감지. 거기서 뭔가가 딱 걸렸다. 거실이 아니라 침실이었다. 그 한 줄 알림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술 기운이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조금 떨리고 있었다. 뭐겠어. 그냥 고양이겠지. 스스로 중얼거리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CCTV 앱을 열고 있었다. 먼저 거실 화면이 떴다. 익숙한 소파, 장난감이 널브러진 바닥, 불은 꺼져 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만 조금 번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참 별일 없다 싶었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을 옮겨 침실 화면을 눌렀다. 로딩 표시가 잠깐 돌고 야간 모드의 흐릿한 화면이 켜졌다. 처음엔 온통 회색이었다. 빛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침대 쪽이었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확대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두 개의 그림자였다. 침대 위에 서로 겹쳐져 있는 두 개의 몸. 야간 모드라 색은 흐려져 있었지만 그 실루엣의 움직임은 너무 선명했다. 상반신이 포개져 있고 하나의 그림자가 다른 하나를 향해 천천히 몸을 숙이는 모습. 나는 반사적으로 더 확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확대될수록 숨이 가빠졌다. 그림자 속 실루엣. 그녀의 목선. 어깨의 라인.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방향. 그건 틀릴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아내였다. 아내는 살짝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 위에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누군가의 어깨, 그 실루엣의 넓이, 그리고 손목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던 은색 팔찌 하나. 나는 그 팔찌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란 내 형의 팔찌였다. 그 순간 내 몸 안에서 뭔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다가 그 자리에 걸려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 술기운? 다 사라졌다. 대신 손끝이 저리고 발끝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혹시 잘못 본 걸까 싶어서 조금 뒤로 돌렸다가 다시 재생했다. 하지만 볼수록 확신만 더 선명해졌다.
형의 어깨, 형의 체형, 형이 웃을 때 살짝 움츠러들던 그 어깨선. 화면 속 실루엣은 그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 아내였다. 그때 스피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괜찮아. 오늘은 아무도 안 와.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멈출 뻔했다. 몇 초 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무섭단 말이에요. 이러다 들키면 내 남편, 오늘 늦는다 했잖아. 내 남편. 그 말이 희미한 전기처럼 온몸을 타고 지나갔다. 내가 방금 전까지 집에 가고 싶다고 떠올렸던 그 집에서 내 아내와 내 형이 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차가 옆을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 겨울 바람 부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는 오직 폰 화면, 야간 모드의 침실 화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뿐이었다. 한동안, 진짜 한참 동안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은 식어 있었고, 몸은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으로 향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 쿵, 쿵 머리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양쪽 귀가 내 심장 소리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숨이 짧아졌고 계단을 오를 땐 다리가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손잡이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냥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미 봐버렸다. 이미 들어버렸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나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TV를 켜놓고 있거나 아이 장난감이 우당탕 구르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다.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침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 있으니 핸드폰 화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형의 팔, 아내의 어깨, 겹쳐진 그림자. 심장이 또다시 조여왔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이 살짝 젖어 있었다. 땀이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침실엔 조용한 숨소리 하나만 있었다. 아내가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아주 약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와 방 앞모양을 겨우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는 너무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함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침대 옆까지 다가갔다.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이 얼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고 가족을 만들자고 약속했던 얼굴. 그 얼굴이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의 품 안에 녹아 있었던 거다. 그 남자가 하필이면 내 형이었다. 가슴이 속에서부터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아내가 잠결에 입술을 조금 움직였다. 오늘 들킨 건 아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이건 오늘만의 일이 아니겠구나. 정말 오늘 처음이 아니겠구나. 나는 아무 말도 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까, 깨워서 다 따질까, 형에게 바로 전화를 걸까?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싸그리 무너졌다. 말을 꺼내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다. 이미 끝났는데도 나는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멍해서. 대신 가슴이 쓰려서 숨 쉴 때마다 가슴뼈가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만 남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기계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형 이름이 떠 있었다. 잘 들어갔냐? 오늘 많이 마셨다며. 혹시 너무 일찍 들어간 건 아니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안에서 쓴맛 같은 게 올라왔다. 형은 알고 있었다. 내 회식, 내 일정, 내 퇴근 시간.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시간대에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혹시 너무 일찍 들어간 건 아니지? 라고 묻고 있다. 진짜 어떤 표정으로 이 문자를 보냈을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형과 나 사이의 대화 기록을 천천히 내려봤다. 며칠 전 형이 나한테 이렇게 보냈었다. 너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집안일이든 뭐든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 그때 나는 형이 그냥 착한 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그 문장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혔다. 도와줄게. 그 말 뒤에 다른 뜻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바보였던 건 아닐까? 나는 다시 CCTV를 켜봤다. 일시정지를 했다가 되감았다가 다시 재생했다. 형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 아내가 형 쪽으로 몸을 비비듯 다가가는 모습. 둘 사이의 거리. 그 어떤 것도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너무 익숙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렸다. 나는 문득 얼마 전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주말에 형이 집에 놀러 왔던 날이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방에서 잠깐 일거리를 처리하느라 한 10분 정도 자리만 비웠다. 그러다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는데 형과 아내가 부엌 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너도 힘들지. 우리 동생 성격에 말 안 하고 버티는 스타일이잖아. 아니에요. 뭐 저도 잘하는 건 없고. 그날 아내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형이 아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도 고맙다 동생 옆에 있어줘서.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형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안쪽에서 틀어지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얼마 전 아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 오빠, 형님이랑 둘이 술 한 번 마셔요. 요즘 오빠도 힘들어 보이고. 형님도 혼자 많이 외로워 보이던데. 그때 나는 아내가 참 배려 깊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누가 누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건지. 나는 소파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다. 집 천장. 몇 년 동안 같은 천장이었다. 아이 울음소리로 채워지던 천장. 부부 싸움 후 침묵이 매달려 있던 천장.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늘 나를 덮어주던 천장. 오늘은 그 천장이 나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붕 떠있던 감정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대신 차가운 생각들이 올라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리 지르고 와장창 깨부수고 형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싶었다. 아내를 깨워서 휴대폰 화면을 얼굴에 들이밀며 물어보고도 싶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입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폐 안쪽이 얼얼할 정도로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럼에도 어딘가에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미약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 배신당했다. 아내에게도 형에게도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나를 찔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내 삶은 이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은 게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본 이 장면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 배신의 감각을 절대 희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감각을 쥔 채로 어떻게든 다시 서겠다고. CCTV 화면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화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밤이 나를 완전히 부숴버린 밤이면서도 다른 의미로는 다시 시작하는 밤이 될 거라는 걸. 배신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했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